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소방학개론 드디어 이제 위험물 쪽 한번 또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죠? 인류 위험물 쪽 산화성 고체부터 이제 가보는데 뭐 다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는요.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류 위험물 먼저 특징부터 정리해야죠. 산화성 고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고, 그죠?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품명들이 나와 있는데 염, 무, 그죠? 또는 염소무기. 제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염소에 대한 지금 염소산, 과염소산, 그죠? 그리고 무기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근데 이 염류는 뭘 얘기한다? 맞죠? 제가 금속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과산화물은 우리가 뭐 과산화 나트륨, 그죠? 뭐 과산화 칼륨, 과산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과산화,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산소가. 뭐 칼륨, 나트륨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죠? 아염소산 염류도 뭐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등등등등 해서 얘네들이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이렇게 산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 지정수량이 몇 킬로? 50kg. 됐죠? 자, 그리고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그리고 요오드산염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부질리오라고 해서 여기도 염류들 다 이거 금속 얘기하는 거고 산자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또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얘네는 또 300kg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죠? 과망간산과 중크롬산도 마찬가지.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 여러분들 좀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 특징이 또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게 이제 무기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무색 결정의 대부분 백색 문말로 요거 잘 보십시오. 불연성 물질입니다. 즉 남을 산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체가 가연성은 아니다. 제가 예전에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뭐를 가지고 있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얘를 잘 보셔야죠. 여기 3번에 가보면 무기과산화물 시험제 잘 나왔죠. 요거. 그래서 뭐 과산화 칼륨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과산화 나트륨 이런 무기과산화물들은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와요? 산소가 많이 나오고 발열을 합니다. 즉 절대 물과 만나면 안 됩니다. 얘는 이 발열 때문에 뭐 산소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산화성이니까. 그리고 산소도 더더욱 많이 나오고 발열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주소하면 안 된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왔어. 무기과산화물은. 그치? 주소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쉽게 산화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성질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조연성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비중이 1보다 크대요. 그리고 물에 녹는 것이 많고 조회성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물보다 무겁다. 근데 대부분의 위험물이 제가 물보다 무겁다 그랬죠. 그리고 물에 녹는 것이 많고 조회성이라는 건 내가 그냥 대기해 두면 얘가 습기를 먹어서 녹아버리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때 얘가 반응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위험물들이 그렇지만 뭐에 약하냐면 가열, 충격, 마찰, 그죠? 그리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화 방법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소방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야, 불이 나더라도 우린 뭐 하면 돼요? 가서 끄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끄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물들은, 그죠? 그래서 각각의 위험물들에 대한 소화 방법을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얘 냉각하면 돼요. 근데 무기과산화물은 제가 아까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스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를 덮는다? 일반적으로 건조사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을 덮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변에 얘와 만나면 안 돼요. 절대 가연물을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 자체가 산화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남한테 산소를 막 퍼주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다. 자, 1류 위험물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2류 위험물. 먼저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가연성 고체네요. 방금은 산화성 고체. 그러니까 이 1류와 2류가 만나면 정말 끝내주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연물이고 옆에 산화성,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가 있으니까 두 개가 만나고 이제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되겠죠. 그럼 이 가연성 고체는 처음에 갔을 때 황활인, 정린, 유황이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황적유라는 게 나오죠. 황적유 또는 황유적. 자, 얘가 몇 킬로예요? 100kg짜리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황린이라는 건 3류다. 황활인은 2류예요. 됐죠? 자, 그리고 철금만 나와요. 여기가 500. 그리고 인고 1000. 인고 1000.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먼저 이렇게 세 개 구분되어 있는 품명에 대한 지정 수량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되기 쉬운 거냐면 요게 되기 쉬운 애들이에요. 가연물이 되기 쉬운 애들이고 착화가 쉽다라고 했으니까 불이 붙기 쉽다라는 거죠. 가연성 고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 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걔를 뭐라고 한다? 소견, 이연. 그러니까 뭔가 연소가 속도가 빠르다. 또는 이연이라는 건 연소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쉽고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체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독성이 있는 애들이 있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연소 시에 뭐를 발생하는 애들이 많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가스가 나오는 애들도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질 자체의 유독성도 있고 연소 시에 유독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 철근만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수소가스가 나온다. 자, 환원성 물질이니까 얘는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오는 애다. 그래서 옆에 산소가 있으면 그 산소를 계속 소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비중은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자, 요거 인고는 40도 정도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화성 고체라고 하면은 이게 위험물법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화점이 몇 도 미만? 40도 미만인 고체를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똑같이 소화 방법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유황, 정린, 인화성 고체만 뭐가 가능합니까? 주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황활인은 주수를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철근만은 얘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건조사로 덮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황활인이죠. 황활인. 얘가 연소 시에 나오는 유독가스. 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활인이 연소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도 독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책에 가보시면 이제 3황활인, 5황활인, 7황활인 이런 게 있는데 5황활인은 주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3과 7황활인이라는 게 주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린 그냥 주수가 안 되는 걸로 하면 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린이나 유황, 인화성 고체는 그냥 물에 의해서 냉각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요 일반 성질 아니면 소화 방법 요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소화 방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얘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됐죠? 지정수량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2류 위험물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한 번씩. 요즘은 하나만 안 나오죠. 1류면 1류, 2류면 2류, 3류면 3류. 예전엔 이렇게 하나씩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같이 나와요. 1류부터 6류까지 보기에 다 넣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틀린 설명을 찾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아셨죠? 뭐 요전에는 4류만 나올 것 같다, 3류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안 나오고 요즘은 전체적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류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근데 금수성만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은 같이 가지고 있다. 같이. 그죠? 근데 금수성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걔 이름이 뭡니까? 황린. 얘는 뭐만 있다? 그죠? 자연 발화성만 있다. 나머지 품목들은 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린 제외. 그러니까 결국 이 자연 발화는 얘와 만나지 말라라는 거고, 금수성은 뭐와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과 만나지 말라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여기 맨 위에가 보면 품목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에는 뭐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메틸알루미늄 이런 애가 있고, 알킬리튬에는 뭐 부틸리튬, 메틸리튬, 에틸리튬.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품목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황린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얘가 자연 발화점이 34도다라는 거. 그래서 상온에서 액화로 인해서 자연 발화한다. 그죠? 고체였던 게 액화가 되면서 자연 발화한다. 얘네 두 개가 되게 낮죠, 지정수량이. 10하고 20. 20, 그죠? 잘 알고 계십시오, 두 개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보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일곱 번째 유기금속 화합물. 칼륨, 나트륨은 여기서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또 제외. 유기금속 화합물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알칼리 금속에는 뭐 리튬, 루비디움, 세슘 뭐 이런 애가 있고, 뭐 이거를 구분해라 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릴륨이나 칼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금속 화합물의 종류에는 뭐 디에틸텔루륨, 디메틸아연, 뭐 4에틸납 뭐 이런 애가 있답니다. 그죠? 얘가 이제 50kg. 맞나요? 그리고 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자, 얘네들이 이제 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수소와 리튬. 그러니까 수소와 금속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수소와 리튬. 뭐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칼슘 이런 애. 금속의 인화물은 뭐 인화 알루미늄, 인화 칼슘 이런 애들. 맞죠?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뭐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얘네들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300kg라는 지정수량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칼라, 알랄, 황, 여기 알류, 금금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5, 3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류가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주수금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수를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 뭔지 그것도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래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일반 성질도 한번 볼게요. 일반 성질에 가보면 첫 번째, 자, 모와 반응에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과 공기 중에서 나와 있으니까 금수성에 대한 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공기 중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얘가 이제 금수에 대한 거고 얘가 자연 발화에 대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칼륨이나 나트륨은
석유류에 저장하죠. 요거 좀 특징적으로 같이 알고 계시죠. 특히 황린. 왜냐면 얘는 발화점이 34도기 때문에 얘와 만나면 안 된다, 절대. 자, 그리고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무겁다. 대부분 위험물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황리는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연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소화 방법 잘 보셔라. 마른 모래에 의한 대부분 질식 소화입니다. 덮어야 돼요, 그죠? 근데 뭐는 제외, 황리는 제외. 황리는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 방법이 나와요. 무조건 얘입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를 하는데 뭐는 제외다? 황리는 제외다. 황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물 뿌리면 돼요. 됐죠? 물 뿌리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황리는 냉각 소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얘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수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륨, 나트륨, 알킬,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대부분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에 만일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 가스 중에 하나가 수소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수소 떠올리시면 돼.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한 거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트리메틸 알루미늄. 자, 얘가 이제 두 개가 뭐였냐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알킬 알루미늄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들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에틸 알루미늄은 에탄이 나온대요. 또는 에테인이 나온대요. 에테인. 또는 탄화물, 탄화 알루미늄이나 탄화 금속이나 트리메틸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자, 들어가면은 여기 좀 특이하게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메틸이라서 메탄이 나오죠. 근데 뒤에 있는 탄화 알루미늄은 조금 따로 보셔야겠죠, 그렇죠? 또는 메테인이라고 얘기하죠. 메테인.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 그죠? 앞에서 봤던 우리 뭐 수소와 리튬,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칼륨, 칼슘 이런 애들은 수소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 두 가지 잘 나오죠. 요 두 가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 인화칼슘은 포스핀, 그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그래서 인포탄화 뭐 이런 식으로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를 해주셔라. 최근에도 나왔다. 최근에도 나왔다. 최근에도 나왔다. 그래서 주수소화시 발생 가능한 물질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맨유 위험물이에요? 사류. 자, 사류는 특징이 뭡니까? 인화성 액체. 그러니까 뭐가 낮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인화점이 낮은 애들.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석유류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구분이 좀 많죠. 특수인화물이 있고 1, 알코올, 2, 3, 4 동식. 그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종류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이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하셔라. 디에틸에테르와 이황화탄소가 있는데 얘가 지정수량이 50. 일석유리의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있습니다. 자, 비수용성의 종류가 휘발유.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 물에 잘 녹는 애 중에 아세톤이라는 애가 있다. 휘발유와 아세톤. 됐죠? 자, 그리고 알코올류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런 애들이 있고, 예전에 요거 특히 메틸알코올이 최근에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류까지는 여기 지금 50에 200에 400에 400. 됐죠? 그리고 이석유류에는 비수용성의 등유, 경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등유와 경유.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리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000kg, 그죠? 그리고 수용성은 아세트산 초산이라고 해서 2000kg라고 되어 있고, 자, 삼석유류는 중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얘가 그래서 2000, 그죠? 그리고 2배에서 4000. 수용성에는요, 뭐 글리세린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사석유류에는 기어유와 실린더유가 있다. 이게 6000. 마지막에 동물이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인 10,000리터짜리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지정수량 각각 당연히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석유류 구분하는 기준이 제가 다 뭐라 그랬죠? 얘 구분이라 그랬죠. 그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또 인화점 구분. 제가 아래다가 넣어놨죠. 그죠? 꼭 한 번씩 용어의 정의는 체크해 보십시오. 특수인화물이 뭐고, 1석유류가 뭐고, 알코올류가 뭐고, 2석유류가 뭐고,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인화점의 기준이 몇 도인지 꼭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 내 말은. 됐죠? 자, 그리고 사료위험물의 특징은 낮은 온도에서 대부분 인화하죠. 그만큼 인화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약간의 증기누설만 되더라도 얘가 증기 비중이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무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축적이 쉽다라는 거죠. 근데 액 비중은 가볍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시아나수소는 조금 다르다. 시아나수소는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액체 비중은 어떻고 증기 비중은 어떤지. 그리고 대체로 물에 녹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용성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비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정전기 축적이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얘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연소 범위가 넓고 하한이 낮아요. 그러니까 하한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연소 범위가 넓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소화 방법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하죠. 그죠? 대부분 질식으로 끕니다. 포. 그리고 수용성 위험물은 특수포라는 걸 사용하더라.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가스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가스계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스계보다는 일반적으로 포를 얘기 많이 하죠.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인화점 구분과 지정 수량 그리고 요 특징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셔도 사료 위험물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위험물은 나와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류 위험물 보겠습니다. 성질이 자기 반응성이네요. 삼류는 이름이 자연 발화성이고요. 구분하셔야겠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오류의 자기 반응성 물질에 가보면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리류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10kg짜리죠. 무기과산화물은 1류예요. 얘는 1류입니다. 1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 유기과산화물의 종류에는 뭐 과산화벤조일, 메틸에틸 케폰퍼 옥사이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질산 에스테리류에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대표적으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 디아조, 그죠? 그래서 니아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히드라진 유도체 맞습니까? 자, 얘가 몇 킬로짜리? 200kg. 히드라진은 사료입니다. 히드라진은 사료고 히드라진 유도체는 오류예요. 그리고 히드록 이런 애들이 100kg짜리. 맞나요? 그래서 뭐 얘네들에 대한 지정 수량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얘도 특징과 소화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자, 얘는 가연물이고요. 분자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스스로 연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반응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반응성이자 자연 발화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폭발적으로 제가 연소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뻥 하고 터지는. 얘가 이제 화약의 원료가 된다. 화약. 또는 폭약의 원료가 된다. 그죠? 그리고 가축마에 의해 폭발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반응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리고 액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다. 자, 장시간 저장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열분해가 진행되어 축적된 열에 의해 자연 발화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연소이자 자연 발화 같이 가지고 있는 애다. 그만큼 위험하다. 자, 소화 방법 잘 나오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량 주스 무조건. 또는 화재가 이미 진행이 됐으면 그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래요. 불 꺼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육류 위험물도 마찬가지. 간단하게만. 자, 산화성 액체는 3개 있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여기 300kg인데 과염소산 염류 또는 질산 염류, 이렇게 염류가 붙으면 얘는 1류 위험물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과염소산, 그냥 질산은 6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산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고, 자신은 액체로서 불연성이에요. 다. 근데 다른 물질을 뭐 할 수 있어요? 산화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그죠? 그리고 무기화합물입니다. 무기화합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피복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 피부, 신체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죠. 자, 소화 방법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염소산이나 질산은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한다. 과산화수소는 대량 주소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물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만 해가도 기출에 있는 것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뭐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위험물의 양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한 문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문제 정도. 많게는 한 2문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챕터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화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 소화론은 조금 정리를 또 해야겠죠. 왜냐하면 소화론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화론은 많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관한테 내가 볼 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소화론을 알고 갔을 때 또 나중에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3-4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소화론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